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건행인생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흔히 겪는 수면 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여기저기 예전만큼 못 버텨준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도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다 보니 오히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찾아왔고 횃불이나 호롱불 같은 희미한 불빛만 의지해 일찍 잠들곤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밤에도 환한 LED 조명,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스마트폰 화면, 24시간 멈추지 않는 인터넷까지 빛과 소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몸은 밤이 되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잠을 밀어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원래부터 잠을 잘 못 자요 하고 생각하시지만 따지고 보면 이 시간이든 매일 밤 잠을 조금이라도 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수면을 통제하거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년 이후 자주 깨거나 통잠을 자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숙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중간중간 자꾸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을 떠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했어요. 먹는 약도 이미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점점 듣지 않아 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면제 중독 이야기를 보니 더 걱정이 커진 거죠. 이분은 저녁 식사를 6시 정도에 하고 설거지나 간단한 정리를 마친 뒤 7시쯤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신다고 했어요. 낮에도 10,000보에서 20,000보 정도 꽤 열심히 걸으신다고 합니다. 운동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낮 동안 운동을 하는 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저녁 식사 후 운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부터 나타났죠. 8시부터 9시, 10시까지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요즘은 유튜브로 이런저런 건강 정보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찾아서 본다고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자극적인 영상이나 밝은 화면을 자주 접하다 보니 잠이 점점 더 멀어졌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잠자리에 들어간 뒤에도 계속 휴대폰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화면을 보면 눈에 안 좋다니까 그래도 빛을 최대한 줄여서 보죠 라고 하셨지만 이미 휴대폰 화면을 본다는 자체가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새벽에 갑자기 깼을 때 잠이 안 온다 싶으면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잠이 더 달아나 버리죠. 결국 이분은 새벽 4시쯤에는 이미 두세 번 깼고 그 뒤로는 잠이 들지 못해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다가 8시 9시쯤에야 일어나곤 했습니다. 단순히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서 피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수면 효율 자체가 크게 떨어져 있던 거예요. 실제로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은 10시에서 8시까지 총 10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잔 시간은 3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뇌가 침대 잠드는 곳이 아니라 침대 뒤척이고 고민하고 유튜브 보는 곳이라고 학습해버립니다. 때문에 침대에 누웠을 때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버려서 잠들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는 빛이나 자극을 확실히 줄이는 것.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입니다. 수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분에게는 늦어도 11시 반 정도까지는 거실에 머무르고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본다면 그 시간에 몰아서 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11시 반 이후에는 모든 기계, 스크린, 강한 조명들을 꺼놓고 정말 10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을 내보자는 거죠. 노란색이나 붉은색 조명 같은 비교적 부드러운 빛을 켜두고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 같은 부드러운 몸의 이완법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해봤는데도 도저히 잠이 안 오면 다시 방 밖으로 나와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명상 음원을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중요한 건 잠이 올 때만 침대에 눕자는 거예요.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데도 억지로 누워있으면 뇌가 점점 더 여기는 편히 잠들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30분간 잠이 안 들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조명을 최소화한 거실이나 서재로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책이나 라디오 같은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다시 졸음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 보는 거죠. 물론 첫날부터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한번 흐트러진 생체리듬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다만 34일 정도, 늦어도 2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요즘은 깜빡 잠드는 시간이 좀 빨라졌다거나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변화를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찍 깨더라도 계속 침대에 누워 버티지 말고 일정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훈련을 해보는 게 좋아요. 오늘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더 누워서 조금이라도 자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에 또 잠드는 시간이 늦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약물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세요. 수면제 오래 먹으면 중독되지 않냐, 기억력이 떨어진다는데 어떡하냐 하는 고민이 있죠. 어떤 종류는 실제로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 습관 교정과 함께 의사와 상의해가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 반드시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수면제를 좀 먹어도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면 약 없이도 잘 자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무턱대고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생활 습관부터 다시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최소 한두 시간 전에는 모든 스크린, 불빛, 소음을 가능한 한 차단해 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이나 메시지가 계속 울려서 신경이 쓰인다면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조금 덜 편리하더라도 나의 건강과 숙면을 위해 한두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정말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내 호흡과 몸의 상태를 살피고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이완하다 보면 초반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부터 내 몸이 이제 잠을 자야 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낮 시간대에도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중년 이후에는 관절이나 체력 문제로 아주 격렬한 운동은 어렵겠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 스트레칭이라도 조금씩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깜깜한 실내에만 있으면 낮에도 몸이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쭉 이어져 밤이 돼도 숙면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년 이후에는 아침이나 낮잠을 오래 자는 버릇이 생기기 쉽습니다. 젊을 때보다 피곤하니 중간중간에 쉬고 싶어지는 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낮잠이 너무 길어지면 밤에 정작 자야 할 때 잠이 오지 않아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잠깐 눈을 붙이더라도 20분 내외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그 시간을 넘기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서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녁에 활동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류가 만들어낸 온갖 편리한 기계와 정보가 넘쳐나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잠드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죠. 그럼에도 이 문명의 이기를 아예 배제하고 살 수는 없으니 적어도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잠자리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가져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 정도만 실천해도 확실히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 수면 부족으로 힘들다면 첫째, 밤에 누워만 있지 말고 침대와 내 몸의 관계를 다시 학습시키세요. 졸릴 때만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둘째, 빛과 소리 같은 자극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수면의 최대 적이 될 수 있으니 적어도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중단해 보세요. 셋째, 낮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활동량과 햇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밤이 되어 생체 리듬에 맞춰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넷째, 낮잠이 필요하면 20분 이내로 짧게 끝내고 밤에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바꾼다고 해서 한 번에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면 서서히 패턴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잘 상의해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병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매일 밤 우리 몸이 정말 필요한 시간만큼 숙면을 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가 예전만큼 회복이 빨리 되지 않기에 하루 7시간 정도의 숙면이 주는 체력 회복 효과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을 실천해 보면서도 안 되겠다 싶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불면증에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수면 클리닉의 조언 혹은 안전한 약물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잠은 우리 몸이 매일매일 회복하고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잘 누려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면서 평온한 중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건강한 잠과 함께 활기찬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